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연력학 수험 범위에 대해서 빠르게 훑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제로 열적 평형 상태 해석하는 거 나오죠. 열평형. 그죠?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결국 온도는 같아진다라는 내용이죠. 뜨거운 물체랑 차가운 물체를 접하게 만들면은 결국 서로 온도가 같아지더라. 뜨거운 물체는 차가워지고 차가운 물체는 약간 뜨거워져서 최종적인 온도가 다 같아진다. 자, 그랬을 때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한 거죠. 그죠?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에너지가 옮겨간 건데, 그 에너지를 계산할 줄 아셔야 되죠. 그죠? 네. 자, 온도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절대 온도를 이용해서 표현을 많이 하고요. 섭씨 온도라고 하는 숫자에 273을 더하는 걸로 수험적으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절대 온도 1켈빈이랑 섭씨 온도 1도씨는 딱 똑같은 간격이죠. 그죠? 온도가 1도 오르면은 절대 온도도 1켈빈 오르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다음에 비열이란 걸 아셔야 되죠. 계산을 위해서. 비열이라고 하는 건 스몰 c로 표현을 하는데, 비열은 뭐였죠? 해당 물질이 단위 질량만큼 준비되어 있을 때 1도 올리려면 얼마나 에너지가 필요할까? 그런 거였죠. 근데 질량 M이고요. 온도는 델타 T만큼 변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런 동안 필요한 에너지 얼만큼이에요? CM 델타 T로 처리하시면 되죠. 이 식은 비열의 정의라고 인지가 되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연용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연용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였죠? 어떤 물체가 1켈빈 올라갈 때, 온도 1켈빈 올라갈 때 혹은 1도 올라갈 때에 필요한 에너지를 연용량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연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량 해주면은 필요한 에너지 값이 나오는 거죠. 연용량 정의상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다음 온도가 떨어질 때는, 자, 떨어진 온도의 크기를 곱해주시면은 그게 뭐가 계산되는 거죠? 나온 에너지가 계산이 되는 거죠. 온도가 올라갈 땐 그만큼 에너지 필요한 거고, 온도가 떨어질 땐 오히려 그만큼 에너지를 다른 애들한테 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크기 구하실 때는 온도 변화 크기를 곱해주시는 걸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상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죠. 상태 변화하는 동안은 온도의 변화는 없고요. 에너지가 들어가는 동안 상태가 바뀌더라. 고체였던 게 액체가 되고 액체였던 게 기체가 되는 상태 변화가 있더라.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더라. 되겠죠? 다음 주제로 분자운동론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유도과정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시험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고요. 주관식 시험, 그러니까 뭐 서술식 시험에서나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외우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좌변은 분자의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가 되고요. 우변은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죠. 식 형태로는 2분의 3 KT라고 씁니다만, 여기서 K라고 하는 숫자는 볼츠만 상수라고 불렀었죠. 볼츠만 상수. 그리고 볼츠만 상수는 어떤 모습이었냐? 이런 거였죠. 아보가드로 수분의 기체 상수였습니다. 외우시려면 여기까지 다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주로 요것과 관련된 주제로 뭐가 나오냐? 이런 거 많이 묻죠. V제곱의 평균값에 다시 루트 씌운 거. 이승평균 속도라고 한자로 나와 있는 것들 있죠. 그죠? 요거 구하실 때 쓰는 결론식이 되겠습니다. 결론식 외워놨으면 풀 수 있겠고, 안 외워놨으면 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볼게요. 기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내부 에너지란 게 뭐였는지 잠깐만 얘기를 해볼까요? 뭐였죠? 기체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분자들의 총 역학적 에너지를 얘기를 하죠. 네, 여기서 말하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만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 기체일 때는 그래요. 하여튼간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식을 온전한 형태로 쓸 때는 기체 종류가 뭐냐에 따라 바뀌는데, 단원자 분자 기체라면은요,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로 표시하면 되는 거였고, 당연히 외워놓고 자주자주 씁니다. 변화량 꼴로 표현을 하면요, 델타 U는 2분의 3 nR 델타 T로 모양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다 연습 잘 되어 있겠죠, 이 정도는. 그 다음에 기체 종류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단원자든 단원자 분자가 아니든 간에 내부 에너지는 정적 몰비열 CV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하시면은 이런 꼴로도 쓸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문제를 읽다 보시면은 단원자 분자 기체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런 꼴로 가시면 되는 거고, 그런 조건이 없으면은 분명히 문제 끄트머리 어딘가에 이 기체의 정적 몰비열은 CV라고 합시다. 이런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변화량의 형태로 표현하고 싶으면 역시 좌변 변화량, 우변도 변화량 하시면 됩니다. N 곱하기 CV 곱하기 델타 T 되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상기체에 대해서 상태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식은 PV는 nRT라는 요 유명한 식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죠. 문제 푸는 동안. 요걸 또 변화량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PV 값의 변화 값은 nR 델타 T일 겁니다. 이렇게 많이 쓰죠. 그죠? 몰수가 변하지 않는 케이스일 때가 이렇게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PV 값이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죠. 식 형태상 몰수가 안 바뀌는 케이스를 보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체 상수는 고정되어 있는 숫자니까 좌변 2배 되면 우변도 2배가 돼야 돼. 온도 2배 됐으면 P 곱하기 V 한 값도 2배가 되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해석이네요. 그래서 온도 비교하실 때, 대소 비교 혹은 비율 비교하실 때 많이 쓰는 사고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PV 그래프 상에서 각 상태별로 온도
비교할 때 많이 쓰는 거였죠. 되십니까? 되죠? 물론 몰수가 변하는 경우에도 이 식은 만족이 돼야 되는데 몰수가 변하는 경우는 조금 특수한 케이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각 물리량은 어떻게 결정을 하실 거냐? 기체 압력은 주로 힘의 평형을 생각을 많이 하죠. 특히 피스톤이 나온 경우에는 피스톤이 어떤 운동을 하고 있든 항상 힘의 평형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마찰 없이 움직일 수 있는 피스톤이란 표현이 나올 거고요. 그럼 무조건 힘의 평형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였죠. 이유도 다 학습이 되어 있겠죠. 그다음에 압력이랑 힘을 좀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압력 곱하기 단면적 하신 게 힘이었어요. 그죠? 힘이란 차원이랑 압력이란 차원은 조금 다릅니다. 그다음에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읽어주시죠? 기체를 담아내고 있는 용기의 부피를 읽어주시면 되죠. 그죠? 기체는 담은 용기 부피를 꽉 다 차지하고 있을 거니까 용기 부피가 꼭 기체 부피입니다. 그다음에 주로 온도에 관련해서는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P 구한 거, V 구한 거 대입하시고 정리해서 구하는 거가 될 텐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온도를 오히려 문제에서 주고 압력은 내가 구해낸 다음에 부피를 상태 방정식으로 추가로 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하여튼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기타로서 물질량, 몰수가 몇 짜리냐 요거를 구해내야 될 때도 있고요. 밀도가 어떻게 바뀔까를 구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약간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이제 기억나는 세팅은 열기구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종종 가끔 있습니다. 특히 객관식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기는 해요. 사실은 아시겠죠? 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일단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기체가 하는 일이란 개념이 있죠. 그죠? 역시 역학에서 썼듯이 일이라고 하는 거는 W로 쓸 건데 기체에 대해서는 힘이라는 차원보다는 압력이라는 차원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많이 하니까 압력을 부피로 적분하는 거, 부피로 쌓아주는 거를 계산으로 할 겁니다. 역학에서는 힘을 위치 혹은 이동거리에 대해서 적분하는 걸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 이 연력학에서 기체에 대해 다룰 때는 힘 대신에 압력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부피로 차원을 바꿔서 계산할 겁니다. 역학의 정의랑 사실 다를 건 없어요. 아시겠죠? 식 포장만 조금 달라져 있는 것 뿐이야. 계산은 사실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기체의 압력이 일정한 경우에는 부피가 변하는 동안 압력이 일정한 경우에는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 이렇게 두 개를 곱해주시면 기체가 한 일이 됩니다. 적분 계산을 이렇게 바꾼 것 뿐이죠. 압력이 부피랑 관계없으면 압력 바깥으로 나가고 곱셈으로 바꿔져 있는 것 뿐이야.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정의상 기체가 하는 일은 PV 그래프 상에서 밑면적을 구하시면 일의 크기가 됩니다. 괜찮겠죠? 됐죠? 그 다음에 정의상 기체 부피가 커지면 팽창한다고 하죠. 팽창하면 기체는 플러스 1을 합니다. 그 다음 기체 부피가 변하지 않았으면 기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기체 부피가 줄어들었으면 압축됐다라고 표현하죠. 압축되면 기체는 마이너스 1을 합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1을 했다라는 거는 플러스 1을 받았다라는 거랑 같습니다. 그죠? 한 일 받은 일은 부호 반대로 바꿔주면 똑같은 상황 표현할 수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구해셔야 될 때는 직접적으로 구하는 방식들이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구하는 케이스도 있죠. 간접적으로 구할 때는 에너지 관계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죠? 에너지 관계는 주로 연력학 제1법칙이 될 거고 가끔 가다가 기체랑 엮여있는 다른 대상들의 에너지가 어떻게 변했을까 그거를 따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기체를 가두고 있는 피스톤이 위로 움직인다든지 혹은 매달려 있는 용솔이 압축되거나 뭐 늘어나거나 하는 효과가 있다든지 혹은 바깥쪽 기체 부피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런 애들이 중력 포텐셜이 바뀌고 탄성 포텐셜이 바뀌고 바깥쪽 기체가 일을 받고 이런 거 다 고려해서 그럼 안쪽 기체는 일을 얼마나 해줬겠네 이렇게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간접적으로 구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을 봅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굉장히 많이 씁니다. 거의 상태방정식이랑 연력학 제1법칙이 근본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죠. 상태방정식도 항상 쓸 수 있고요. 연력학 제1법칙도 항상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어떤 내용이었냐? 이런 거였죠. 식으로 쓰면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그 열량을 흡수하는 동안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기체가 한 일입니다. 이런 컨셉이었을 거예요. 되죠? 식의 형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편한 대로 취향껏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거 Q는 여기서는 흡수한 열량을 쓴 거고요. W는 기체가 한 일을 쓴 거예요. 받은 일 쓴 게 아니고 식 이렇게 썼으면 한 일 쓴 겁니다. 이해되셨길 바라고. 자, 그 다음 특수한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죠. 그죠?
기체 변화가 일어나는데 부피는 일정한 케이스를 우리가 정적, 그 다음에 압력 일정하면 정압, 온도 일정하면 등온, 열을 차단시켜놓고 상황을 바꿔주면 단열 변화한다라고 합니다. 이름이 없는 변화가 훨씬 많고요. 그죠? 이름이 있는 이런 변화들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자, 정적 변화인 경우에는 연력학 제일법칙을 쓰시길 할 텐데 특히 뭐를 바로 처리하실 수 있어요? W가 0이다라고 처리하시면 되죠. 왜? 부피가 안 변한 거니까. 부피가 커지면 일을 하는 거고, 부피가 줄어들면 일을 받는 거고, 부피가 안 변했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W 0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압, 압력이 일정하면 기체가 하는 일은 P 곱하기 델타 V로 바로 처리하셔야 되죠. 곱셈 형태로 되죠. 그 다음에 등온 변화가 일어나면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습니다 하시면 돼요.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케이스가 됐든, 그러니까 기체 종류랑 상관없이 무조건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걸로 처리를 하실 수 있는 앤데, 온도가 올라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고, 그죠? 온도가 내려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죠. 온도가 안 변했으면 내부 에너지 변화 없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되죠? 그래서 연력학 제일법칙으로부터 Q는 델타 U 플러스 W일 텐데, 그지? 지금 등온 변화일 때는 델타 U가 0인 거니까 Q랑 W랑 같구나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등온 변화인 케이스에서는요, 기체가 한 일을 기체가 흡수한 열량으로 간접적으로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되실까 표현? 그래서 위에서 간접적으로 구하는 방식으로 이런 예시가 가능하겠네. 될까요? 그 다음이 단열 변화라고 하는 특수한 케이스에선 흡수한 열량이 0이죠. 열 차단시켜 놓고 한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델타 U랑 W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서로 같아야 되니 이런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 부피가 증가했는데 단열인 상태로 부피가 증가했을 때 우리가 단열 팽창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기체 온도는 하락합니다. 그죠? 단열 팽창하면은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W가 플러스고요. 거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델타 U가 마이너스인 거죠. 온도가 떨어졌다 하시면 되죠. 내부 에너지 감소했다. 온도 떨어졌다 하시면 되는 거네. 그죠? 다음 다른 케이스. 자, 단열인 상황인데 부피가 변하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온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해석하셔야 되고, 기체의 부피가 감소했다는 게 확인되면요, 단열 압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열 압축이면 온도는 상승합니다. 괜찮겠죠? 델타 V가 마이너스면요, W가 마이너스인 거고요. 마이너스 곱해서 델타 U가 플러스인 거죠. 그러면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시면 되는 거였네. 되죠? 그 다음에 기체가 여러 가지 상태로 변화해가지고 결국 원 상태로 돌아오는 거를 한 사이클 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사이클 돌았을 때 기체가 결국 원 상태, 그죠? 원래 온도가 된 거니까 한 사이클 돌면요, 내부 에너지 변화는 결국 0이다 하시면 되죠. 되죠? 온도가 원 상태가 된 거잖아. 되죠? 네. 그 다음에 기타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나왔든 간에, 어떤 세팅이 나왔든 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거, 상태 방정식이랑 연력학 제일법칙을 쓸 준비를 한다. 아시겠죠? 해석 원칙이고요. 저 두 개의 내용은 무조건 성립합니다. 어떤 세팅이든 간에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언제라도 쓸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되죠? 그 다음에 기체 혼합이라는 세팅이 있어요. 혼합이 일어날 때는요, 단열재 용기 내에서 혼합을 할 때는 안쪽에서 기체가 서로 막 섞이는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바깥 세상에서 안쪽으로 에너지 넣어준 적도 없고 안쪽 세상에서 바깥쪽으로 에너지가 빠진 적도 없기 때문에 안쪽의 총 에너지, 그러니까 기체들의 내부 에너지의 합은 결국 일정해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쓰시면 됐었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또 특수한 예시로서,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진공으로 확산하는 케이스가 있죠. 그죠? 진공으로 확산한 때는 기체가 부피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체는 일을 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되죠? 특히 단열재 내에서 진공으로 확산하는 케이스면 기체가 일을 하지 않는 동시에 내부 에너지 변화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 변화도 없어야 되는 거였다.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단열재 내에서 확산 시, 진공으로 확산 시 온도 불변입니다. 되시겠죠? 사실 생으로 외우는 거 아니고 다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기타 개념 몇 개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단열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PV의 감마승이 일정하다라는 독립된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관계로부터 PV 그래프 상에서 한 점을 지나가는 단열선이랑 등온선을 비교해봤을 때 기울기가 단열선이 항상 가팔라야 돼요. 요거는 좀 외우고 쓰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그죠? 참고로 여기서 감마는 뭐죠? 비열비입니다. 될까요? 비열비. 비열비는 CV 정적 몰비열 분의 CP 정압 몰비열이고요. 단원자 이상기체인 경우에는 숫자가 3분의 5가 되는 거죠. CV가 2분의 3R, CP가 2분의 5R일 거예요. 단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괜찮을까요?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열효율이라는 개념이 있죠. 열효율은 어떻게 구하죠? 기체가 상황이 바뀌는 동안 흡열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을 다 더해준 거 분의
그 상황이 바뀌는 동안 기체가 실질적으로 한 일 이렇게 처리하는 거였죠. 그죠? 분모에는 흡열 과정만 고려하셔야 되고 분자는 모든 과정에서 일을 다 더해줍니다.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다 쫙 더해주는 거예요. 실질적인 일, 알짜 일. 괜찮겠죠? 그죠? 그 다음 몰비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정 몰비열 CV라고 썼었고 단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특히 2분의 3R로 구할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정한 몰비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단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CP라고 쓰는데 2분의 5R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저기 위에서 썼던 비열비 감마라고 하는 게 단원자 분자일 때는 3분의 5가 되더라. 3분의 5가 되더라.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비열비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정몰비열이랑 정한몰비열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죠? 기체가 어떤 종류가 됐든 간에 정한몰비열이 정정몰비열보다 항상 기체 상수만큼 큽니다. 이거보다 이게 기체 상수만큼 큽니다. 되죠? 자, 이 정도로 연력학을 간단하게 빠르게 살펴봤습니다.